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일단 한 가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어, 박용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요. 이 글은 어쨌든 자기가 모든 어떠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글을 올린 거라 가지고 제가 어, 이 이름을 아예 지울 생각이 없었어요. 내용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고발장을 회원들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것은 범죄 행위이며 단체 고발장을 회원들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것은 범죄 행위며 더구나 재고발한다고 하면서 재고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람. 사실 답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이 사람이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하고도 사실은 한때는 뭐좀 어, 전화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근데 단체 고발장을 임의적으로 어,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취소를 한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는 이 사람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치고, 근데 경찰이 분명히 3명 정도가 와서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명단을 정리를 해서 다시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고발자의 명단을 다시 정리를 해서 바로 저희는 취하와 동시에 바로 이 재고발로 진행을 시켰고, 그게 결국에는 이전부터 해오던 거를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단체 고발장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려요. 고발장이 오만대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못 보여준다고요. 근데 단체 고발장을 회원들 동의 없이,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명이다, 몇백 명이다, 몇십 명이다, 이게 고발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를,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어, 법적 모금을 제공을 하고 뭐 제가 임의적으로 뺐다 그러면은 거기는 돈을 돌려주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자발적으로 법적 모금에 참여를 하셨고, 제가 아는 저희가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모았는데 거기에 한 분이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은 정말 혼자서 5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고발을 하는 데에 법정 모금에 한 푼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한 60명? 60명 정도가 하셨을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단체 고발을 하는 데에 이 고발장 내용이 오만대 돌아다니면요, 이거는 안 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 고발에 참여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을 다르게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봉우 씨가 맞다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더 이상은 이 사람하고는 여기에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행을 하는 거는 그 임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없애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단체 고발을 하는데 자기가 어떠한 일을 정말로 뭔가를 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한 사람을 빼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제가 답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진술도 하러 다니고 자료도 계속 제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예 거기 그 몸담고 있는 이 글이 올라와 있는 단톡방에 여기에 제가 이 사람들 명단을 제가 다 받았어요. 왜? 이 사람들 나중에 그냥 저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 가지고 명단을 다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다 알 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명백한 재거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범죄 행위로 본다는데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이미 했고 계속 진행을 했고 이쪽에서 어 전체적으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사건을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거를 했니 안 했니 뭐 덤앤더머도 아닌데 해 놓는 거를 그 고 영문으로 고발한 내용을 다 내용은 보여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은 그 보여는 드렸지만은 내용 자체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좀 글자가 적은 상태로 이미 공개를 했었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조선비저에다가 아 그 제보를 하고 조선비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기사가 나가는 거 그거 전부 다 고발장을 다 보고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안 보고는 거기에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자체를 아예 실어 주지를 않아요. 그거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보내줬다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접수증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바로 보여줘요. 그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줘도 여러분들한테는 다음에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궁금해 죽어도 저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뭘 추궁을 해요? 지가 뭔데? 책임 추궁?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솔직히 화가 많이 나요. 이런 사람들 놓고 저는 사실은 욕도 하고 싶은데 밟아 봐야 가치 없는 정도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강남경찰서에 재고발하셨다면 그 일에만 충실하기를 충고합니다. 충고받을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충고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거 뭐 있어요?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고발에 또는 고소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쪽에 또 이 사람이 돈을 내고 법적으로 여기에 고소자로 참여를 하는지 안 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는 소위 말해 가지고 어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충고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말이라고 그냥 내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작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본인 동의도 없이 저런 짓을 하다니 누구 동의도 없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개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위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받은 거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했는데도 누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가 차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보면은 뭐 "시국 사범들보다 더 큰 인권 침해를 하다니." 꼴값을 떨어요. 그다음에 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분들 중에 동의 없이 본인 동의 없이 명단에서 빠져 있다면 고소 고발 위조 혐의 안 했는데 무슨 위조 혐의가 들어가고 1년 이상 구속감입니다. 이 필명시 이가 할아버지네요. 아유 참.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제가 이전에 좀 들었던 건데 유치 그 이 그 피해자 단체방에 아 서 어떤 분이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단톡방 운영자가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희롱에 가까운 내용의 어 그 연락이 왔대요, 카톡으로. 카톡이라는 게 허사가 있고 거기에 눌러보면은 그 사람이 사진 찍어 올렸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런 거를 보고서 연락을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단톡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연락해 가지고 "아름답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개인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런 작자도 있대요. 근데 이런 거를 거기에 글을 올리니까 거꾸로 찐빵을 줬다 이거죠. 그렇게 당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꾸로 찐빵을 주고 뭐 그래 가지고 이분은 사실은 좀 모멸감을 좀 느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글을 올리는 내용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리기도 했는데 욕이 거의 글에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뭐 시위할 때도 돈을 뭐 좀 내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퇴는커녕 주의도커녕 그냥 두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여성분이 그런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주의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강퇴예요. 저희 단톡방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바로 강퇴예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정말 욕을 쓰는 경우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픈 토론방은 뭐 가끔씩 욕설이 한두 단어들이 나오는 거는 보긴 봤는데 저희 단톡방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강퇴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 고소를 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계속 뭐 요번에 또 뭐 오늘 올라온 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해 가지고 사건이 접수가 돼 있는 데다가 그쪽에서 고소인지 고발인지 했는 게 다시 이첩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든 말든 그거는 저는 관심은 없어요. 근데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피해자 그러니까 동일한 피해자로 하면 더더군다나 뭐 그거는 접수가 돼도 어 그 한쪽으로 다시 이첩이 되거나 그다음에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피사실로 해 가지고 고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하고 있는 쪽으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범죄목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가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다다익선이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느낌으로 그거를
고소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다시 또 돌아가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 오늘 하도 답답해 가지고 그런 내용도 하나 띄웠어요. 개인적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으면은 저는 변호사도 쓸 필요가 없어요. 있는 사실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전부 다 무혐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고소를 했는데 그 실명을 거기에 그대로 막 계속 써 보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실제로 인제 고소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고소를 했든 안 했든 그거를 거기서 정말 사람을 완전히 뭐라 그러죠? 매장을 시키듯 듯이 뭐 그런 표현들을 써 가면서 거기다 글을 올린대요. 근데 그 사람이 후원을 얼마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정도면은 저희 단톡방에서 이미 쫓겨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신 분도 쫓겨나가신 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단톡방에서는 다 쫓겨나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강퇴를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그대로 올려 놓는데도 가리기도 하지를 않고 그냥 보라고 놔둔대요. 그러면은 그 자신도 누군가를 소개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근데 그 방의 저기 기본 주장이 그거잖아요. 뭐 송가병 씨 일단 저기 유튜브 뭐가 나왔든 말든 그거 다 빼고 자기들은 그거를 확실히 그렇게 믿고 전부 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만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고소를 하면은 공공연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고소를 해야지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우지를 않는데요.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단톡방에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바로 가리게 하고 바로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저 뭐 어 피해를 봤다는 거를 찾을 수도 없고 경찰과 고소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다. 시간 낭비 그다음에 그나마 쪼끔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인간관계 자체도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또 수그러졌어요. 또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면은 변호사 쓰지 마세요. 있는 사실만, 있는 사실당 가서 그냥 경찰한테 조사를 하면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경찰들은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셔 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하고 통화도 해 봤어요. "문제 안 되는데 조사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인데 근데 이게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고소를 할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이 피해자들한테도 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양쪽을 다 코치를 하면은 뭔가 조언을 주면은 이건 뭐예요? 저는 아까 그런 저기 보여 드렸던 그런 내용도 참 기가 차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하느냐? 아니에요. 시위한다고 시위하는 데 가 가지고 같이 한번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가요?
이거는 시위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위는 수단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거는 법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위도 방송도 언론 기사도 그다음에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그게 떠들어졌으면은 그거를 수사하는 수사 당국에서는 인지를 하는 거지요. 저렇게 떠드는데 수사를 좀 잘해 줘야 저기 그게 잘해 준다는 의미가 불공평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수사를 좀 더 그 드라이브를 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 뭐 하나의 그 압력 용어로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보안 수사가 필요해서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그러면 보안을 해 가지고 다시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이 됐을 때 기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판사를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증거, 이런 주장들을 해서 저놈들이 범죄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한 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보안 수사를 해 가지고 올려주면은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 가 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자꾸 내리지 마라." 이렇게 떠들러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기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또는 그게 각하가 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쪽팔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소를 할 만하다라고 해야 기소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쪽팔리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이 비대위 방이라는 이름을 써야 될 이유가 그 방에서는 저를 김판종 씨, 송가병 씨 저를 계속 하나로 묶어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김판종, 송가병, 최영규 저예요. 이거를 전부 다 저도 그 법으로 해 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된대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들과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커넥션이 있어도 어 그러니까 맨입으로 커넥션이 있는 것과 맨입이 아닌 뭔가를 먹고서 커넥션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들과 특히나 저는 그쪽 비대위 쪽에서 고소를 한 사람 여럿이 뭐 5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5명 중에 저는 한 사람만 잡고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는 피렘이라고 봐요. 그리고 해당 사항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법을 공부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장들을 하니까. 근데 기본이 시작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모르고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비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그대로 제대로 전달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들도 저는 지금 생각할 적에 지금 정도가 돼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틀면은 그 사람들 주장 지금까지 온 거는 시간 낭비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꾼다는 이야기는 시간 낭비고, 지금까지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어 바보 만든 거지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제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원금을 찾는다는 거는 저는 지금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애시당초 그게 안 된다. 그런데 거기서는 태초부터라고 이야기하고 태초부터 스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쭉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M자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내려고 이거를 떠나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도 원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원 토큰 개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스태킹할 때 들어간 게 토큰의 개수고, 그게 플랫폼 가격하고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단위는 US 달러가 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상수예요.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US 달러로 나눠 버리면은 그 US 달러를 US 달러로 나누니까 둘 다 없애버리니까 또 상수로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개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 개수만큼을 내줘 버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를 그냥 끝나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 들여 가지고 고소를 했고, 지금까지 5만 대 돌아다니면서 시위도 했고, 뭐 후원도 했고 그랬는데 결국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개수로 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개수는 현 상태에서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0.1달러, 0. 뭐 01달러 이때 파는 거나 지금 0.05달러잖아요. 0.05달러에 파는 거는 0.01달러를 기준으로 봐도 0.005가 되면은 절반이에요, 절반. 이렇게 되도록 해 놔 놓고, 이게 저는 거기에서 성소를 해 가지고 "사기다. 그러니까 돌려줘라." 돌려주는 거는 US 달러일 것 같지요? 절대로요. 그거는 무조건 하고 KOK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걸 주장을 해 왔잖아요. 저는 분명히 스테이킹이 뭐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스테이킹하는 절차와 해지하는 절차를 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교환 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지금 초창기부터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누가 그거를 하지 않았는지 그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 근데 배임이 되려 그러면은 뭔가 스스로가 취득한 제3자가 그 피해자들 외에 나머지가 이득을 보도록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KOK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모두가 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거는 날라갔구나. 인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역시 이거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테이킹의 4 가지 종류가 스테이킹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 스테이킹을 한 거는 투자 용도도 아니고, 스테이킹은 유동성만 잡아 놓는 거고, 유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는 보관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3 가지의 가치는 지금 펄펄 날라요. USDT는 변화가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거기서도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고, 나머지 2 가지 보면은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걸 찾는 게 그게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를 보관자가 누구였을까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일이지. 거기서 제일 크게 그 가장 큰 주동자 또는 선동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 팔슨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잡아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이 해 가지고 개개인이 받아가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안 된다고 보니까. 그런데 개개인 몇 명이 모여 가지고 고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게 그 기본이 아니잖아요. 보수가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 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는데 제가 최영규 씨하고 그 김판정 씨하고 거기하고 이 그 커넥 저기 내고를 해서 우리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협상을 해서 피해 본 금액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대요.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허위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심지어는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다른 코인 이런 것들도 자유영혼인가 하는 사람이 수시로 연락이 오고 가끔씩 수시로는 아니고 가끔씩 "뭐 어떤 코인 고생하시는데 이걸로 그 좀 만회를 하십시오." 이런 의도로 보내줘요. 제가 차단했어요. 저는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들여다보면 안 돼요. 들여다보는 순간 손해를 봐요. 그거는 정말 더더군다나 더 믿을 게 못 되고 새로 나오는 것들은 더 그 가치를 만드는 데 힘들어요. 반짝 당일날 몇 시간 반짝 해 먹는 거 말고 그게 소위 말하는 송가병 씨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놔 놓고 그 처음에 엄청나게 돈을 벌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데 특성상 첫날 스파크 한번 어떤 거는 1억 원도 치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다 팔고 나면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팔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런 소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사절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비기도 싫어요. 나쁜 놈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떤 놈은 실컷 그렇게 하다가 저기 어 단톡이라든가 여기에 들어왔는 사람들 싹 끌고 가 가지고 다른 코인 소개하고 지랄하는 놈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대위라는 방 교체를 했을 때 제가 협의회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그 방장이 이름 바꾸고 발기인 시작을 해 가지고 그다음 날 비대위로 바꾸면서 거기에 주도했던 사람들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박사라는 사람은 아예 사라졌고 거기에 권무식이라고 하는 사람 인천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몇몇은 또 어디로 합류를 한 거예요. 커뮤니티폴로 합류했어요.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 안 해요. 저는 뒷거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라지는 사람들 그렇게 시위가
이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이봉우 씨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후원금 받아 가지고 있는 그 통장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시위도 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져갔다고 내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횡령한 거지요. 횡령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애가, 부모가 그 1,000원을 주면서 가게에 가 가지고 "이것 좀 사고 사 와라."라고 했는데 1,000원을 줬는데 그게 500 원이다. 근데 500 원을 따가무시했다. 내가 입마이 포켓했다. 그러면은 횡령이에요. 맡겼어요. 일을 하라고. 가서 사 오라고. 그리고 돈을 맡겼어요. 고거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얘는, 애는 위탁받은 자고 보관자예요. 그거를 썼어요. 500 원을 쓰고 500 원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500 원 엄마한테 안 주고 아빠한테 안 주고 샀는 것만 주면은 500 원을 횡령한 거예요. 이게 횡령이에요. 맡았지요. 보관했지요. 나머지 내가 갈취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가장 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분위기에 휩쓸린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기 미국 LA에 뭐 공주 출신인가 뭐 그렇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0년 산 그 아줌마 박무식이라고 하는 LA 사람이 자기가 미국에서 끝내겠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걸 한 날 어떤 분이 그분을 직접 아시는 분이 글을 올렸잖아요. 그거 아직도 제가 기억을 왜 못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걸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어 한 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LA에서는 한인 사회에 그냥 생활하면은 영어 몰라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호응도가 좋지요. 끝내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끝내겠다고 하니까. 이거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소위 말해 쥐뿔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한번 그거를 한번 말씀을,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의 사기와 유사수 씨는 아예 뭐 소위 말해서 먼저 받아 가지고 뒤로 어 앞에 사람 갖고 뒷사람 받아 가지고 앞 사람 갖고 이렇게 하다가 빵 펑 펑크가 나면은 이게 유사수신이잖아요. 사기라는 거는 그 돌려줄 만큼, 그게 시작이 되는 시발점에서 그거를 해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의성이 있어야 되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돌려주잖아요. 원코인 개수를 돌려줄 수가 있다고요. 스태킹 돼 있으니까 돌려줄 수가 있다고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다음에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돌려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편취를 하기 위해서 기망을 해 가지고 편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스태킹을 하잖아요. 스태킹을 하면은 스태킹한 사람은 스태킹한 스태킹 리워드 받고, 또 소개를 저기 스태킹 리워드 스태킹한 양에 대한 리워드를 받잖아요. 됐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소개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받아갈 걸 내가 받아가요? 아니잖아요. 소개한 만큼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이 사람 소개한 만큼을 내가 예를 들어서 후원, 옛날에 저기 레퍼럴 리워드를 후원 수익이라 그랬는데, 후원 수익을 100%를 받았다. 이 사람은 이 사람 거 받을 거 가져갔고 나는 내가 받을 거 받아갔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 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넘겨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거 자체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거기는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만큼 고소한 사람들만큼은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저는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오다가 이제 와 가지고 방향을 전환을 해 버리면은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저부터 해 가지고 저희 그 협의회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표현들을 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뭔가를 주워 먹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들이 해 놓은 거를 제가 뭔가를 탈취해 가지고 내 공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 따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제 자산, 스태킹돼 있는 자산에 해당이 되는 만큼 보상받았는 것만큼 이게 가치가 올라가면은 저는 만족해요. 그다음에 제가 소개한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할 도리 다 한 거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해 오다가 방향도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그 몇 명과 저를 싸잡아 가지고 저도 감옥을 보내야 된대요. 내가 뭘 했다고. 꼴값 뜨는 거잖아요. 참 기본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엉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정말 요즘 와 가지고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어느 쪽에서 우리가 지금 법적 대응을 하는 쪽 거기처럼 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하는 척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기 뭐 그쪽 방에도 계시고 이 토론방에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단톡방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협의회 방 오리지널 협의회 방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정치하려 그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의 입김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쨌든 간에 2020그 4 년에 2024 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법에서는 정치권에서 어떠한 압박도 못 해요. 제가 그거를 왜 아느냐 하면은 저도 국회의원 만나 봤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이 직접 전화도 못 해요. 경찰서에 전화도 못 해요. 국회에 있는 정보관인가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정경이에요. 말똥가리 3 개. 그 사람을 통해서 어 문의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경찰을 통해 가지고 경찰청을 통하든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전달을 해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자를 그냥 '우리 입맛에 맞게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정치인을 만난 이유가 그렇게 전화를 만나 가지고 했을 때 정보관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국회의원님이 "이 사건의 상황을 좀 전해 듣고 싶다."라고 한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은 담당 수사관한테 들어가면은 담당 수사관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수사를 진행을 하는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바란 거예요. 시위 저도 시위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 시위하는 거를 보면은 연합으로 하는데 코인과 관련되는 그 피해자 단체는 별로 없어요.
요 얼마 전에 우리 단톡방에 그 오픈 토론방에도 하나 올라왔는 그 스피치를 좀 들어보면은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법적 통화로 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사기 뭐 이런 것들을 당했는 그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15 개다 그러면 14 개가 그건 것 같아요. 1개 정도가 AOK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가 이 가상자산하고는 별개인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주장만 주로 하는 거고 여기에 어울려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뭔가 좀 나은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지만은 영향이 미미하고 다수가 그렇다 그러면 다수에 해당이 되는 피해자 어떠한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법적 통화 가지고 금융 범죄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상자산 쪽은 결을 다르게 하고 그거를 또 제가 제일 좀 답답한 게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강남 경찰서를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남 지역만 해도 코인, 토큰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게 해외 거래소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전부 다 국내 거래소 정도나 아이 ICO조차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거래소의 상장조차도 되지 않은 걸로 피해자들이 생기는 그런 범죄가 많을 거예요. 허술해요. 둘 관계는 재단과 피해자 관계 이거 둘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재단이 있는데 재단과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또 한 다리를 거쳐 가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우리는 알지요. 거기가 재단의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은 접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주장을 근데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전 세계에 하나뿐인 활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본이.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대어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피레미는 그들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를 해 가지고는 어떠한 그 피해자가 보상을 그러니까 인제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소수는 소수는 해 가지고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는 취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원금 돌려줄게." 그 원금이라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US 달러가 아니잖아요. 개수 딱 나눠 가지고 해지하는 절차대로 해 주면 끝나 버려요. 근데 우리는 다 살자 이거죠. 저렇게 좀 제가 하는 일에 정말 걸림돌이 되는 쪽의 사람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내가 현금화했을 때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강압적인 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강압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기 다른 쪽은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캡처도 좀 받아보고 하는데 명단까지 어디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저쪽은 어떻게 보면은 강압성이 너무 심해요.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용이라도 제대로 전달을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글로 해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해 못 해요. 제가 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그렇게 글 써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글을 써 놓으면은 누군가 중간에 몇 명이 쭉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씩 하면은 쑥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거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연결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글로 써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또 글을 읽는 것도 버거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글을 읽다 보면은 요거 좀 읽다 보면 앞에 걸 까먹어요. 앞에 뭔 이야기했는지 또 몰라요. 그리고 글 속에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버리면은 또 몰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달이 되면은 얼만큼 전달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뭐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내용들도 정리를 해 가지고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말로 하더라도 알려 드리고 글로 하는 거에 10 배, 20 배 뭐 많게는 100 배도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죠, 같은 시간 내에. 이해도를 생각을 하면은 글로 해 가지고 이해 못 해요. 그리고 글이라는 걸 또 읽다 보면은 문장력이 그리 뛰어난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아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이 이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둔감해 가지고 그렇게 어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화면에 제가 얼굴이 나오고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데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과 글로 해 가지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가 어떤 게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되게 또 간편하잖아요. 내가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끼고 틀어 놔 놓고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주무시기 전에 또 주무시면서도 들어도 되고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실 수 있고 옆으로 쪼끔 빼 버리면은 리플레이 쪽으로 가면은 못 들었던 부분 다시 좀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글을 한번 거기에서는 단톡으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톡에 딱 띄워 놓으면은 글 올라가고 나면은 언제 그 이야기 했는지 그거 찾으러 들어가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을 소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들은 사람들이 몇몇 특히 김혜자 씨인가 그 사람은 저보고 맨날 뭘 주워 먹는대요. 그리고 지들이 했는 거를 가져온대요 제가. 제공으로 돌린대요. 나 거기 거는 정말 먹으면은 그냥 내 입에 넣었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뱉어 버릴 거예요. 참 예 저보고 자꾸 자기들이 범죄자라고 하는 쪽에 저도 그러면은 그냥 고소를 하시지 왜 자꾸 감옥에 넣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소도 안 해요. 또라이예요. 입으로 하지도 못할 내용을 가지고서 그렇게 글을 올려 놔 놓고
소위 말하는 손가락만 움직이고 뭐 저보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유튜브나 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쪽 사람들은 그러면은 저기 노가다는 하세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일할 테니까. 그런 거잖아요. 쇠가 빠지게 일해 봐야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 어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해를 좀 하실 거고 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제가 어 하나하나씩 그자면 내가 다 이야기하자면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적어도 방향 틀지 말고요. 또 다른 데 저기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써 놨던데 뭐 거기에다가 어 또 고소를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다시 거기다가 고소를 해 봐야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갈 건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거기에 보면은 1,200만 원 자기가 고소 변호사비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한 6 개월 정도 뭐 외국에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누군지 알아요. 카카오톡 시스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 알아요. 그런 내용들 올려 놓고 뭐 아닌 척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하도 가짜나 가지고 그냥 글 가리기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 내용 뭐 일일이 또 끄잡 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거까지는 하지 않고 다음에 인제 한번 정리가 되면은 뭐 기록으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거 한번 어 발췌를 해 가지고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자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말이 안 맞아요. 저 위에 썼던 거라고 내려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그재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은 쪼끔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검증도 해 보셔야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